안녕하세요. 자신만만 조경기술자 김은숙입니다. 뉴페이스가 중간에 떴다 치고요. 자, 오늘은요 13강 할 시간이죠. 자, 항상 이야기지만 앞에 거 한번 기억을 해보시라는 뜻에서 제가 조금 하죠. 그죠? 기억을 하시는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뭐 바로 뭐 이렇게 한번 들어보자 해서 13강 먼저 듣는 사람도 있거든요. 자, 앞에 보면 적용 기초이론 앞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선생님, 저때는요, 저번 시간에 12강은요 뭐 유니버설 디자인하고 베리 프리 디자인 했는데요. 맞아요. 그거 기억하시면 아주 공부를 잘 하신 거예요. 한번 강의했던 거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최소한 안에 내용은 모르더라도 무엇을 했는가는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래 무엇을 했는가 기억하시면요, 안에 내용 줄줄이 나오게 돼 있죠. 그죠? 자, 유니버설 디자인도 자, 이거 다 들어갑니다. 왜냐면 적용 계획의 기초 이론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기초 이론입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이론이 아니고요, 기초 이론에 불과합니다, 솔직히. 그래서 우리가 맨 앞에 11강 때 이야기를 했죠. 뭘 했냐면 기초 이론에 물리 생태 접근, 시각 미학적 접근, 사회 행태 환경 심리학이라고 했어요. 그죠? 사회 행태학 접근은 환경 심리학, 그리고 뭐로 연결된다고 그랬죠? 범죄 예방으로 연결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오늘 할 내용은요, 사실은요 경감법하고요 경관관리인데, 그러면 베리어 프리와 그 다음에 유니버설 디자인, 그 다음에 디자인 포 올, 이런 것은 다 어디로 들어가느냐면, 어디로 들어갈까요? 사회 행태일까요? 시각 미학일까요? 아무래도 행태 쪽으로 가깝겠죠. 왜냐하면 휴먼 비헤이블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물론 환경 심리학도 우리가 사회 행태지만, 사회 행태하고 연결된 게 환경 심리학이라면, 그 다음에 사람들의 이 뭐라고 그러죠? 행태를 분석을 해주는 것도 어떤 행태 분석이겠죠. 인간 행태겠죠. 그죠? 휴먼 비헤이블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해야 될 내용은 경관법과 경관관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디 들어갈까요? 경관관리, 행태는 아니겠죠. 그죠? 아니겠죠. 자, 그러면 물리 생태 접근과 시각 미학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왜요? 우리가 경관법과 경관관리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어떤 산을 파헤친다든지, 그러니까 산을 파헤치고 아니면은 들판을 없애서 뭘 한다고요? 아파트를 짓는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렇게 하나를 쫙 잘라내 버리죠. 도로를 낸다든지, 그죠? 산 두 개 있는 걸 딱 잘라내서 도로를 냅니다. 아무래도 경관에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생태 접근이란 게 뭐죠? 아까 산이나 그 다음에 물줄기, 수계, 그 다음에 식물, 동물하고의 서로가 다 연결됐다고 그랬어요. 누구의 이론? 메가르그의 이론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 것은 우리가 시각적인 선호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우리 이런 것에 없어짐으로 해서, 그죠? 아무래도 시각적으로 미적으로도 달라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함으로써 또 생태에 문제도 생긴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경관법을 통해서 경관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13강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설명했던 기초이론의 맨 처음에 접근 방법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경관법과 경관관리, 이런 것이 가장 우리가 나중에 기본 계획이 들어갈 건데요. 먼저 우리가 경관관리의 유형은 어떤 건가? 아니면 경관법, 가장 경관관리를 하기 이전에 경관법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관법의 유형은 어떤 것이 있는가? 라고 찾아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경관법의 유형은요, 규제에 따른 법이 있고요, 제도가 따른 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도가 있고요, 사업의 어떤 관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항상 이야기지만 여러분이 경관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구분은 돼 있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구분을 했을 뿐이죠. 그죠?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래서 그러면 규제는 뭐예요? 규제는 법적으로 이거는 너가 개발을 하는데 뭘 한다고? 이거는 꼭 해야 된다 라는 것이 어찌 보면은 규제죠. 우리가 환경영향평가 중에서도 경관영향평가 하는 것도 전부 다 규제입니다. 꼭 해야 되는 어떤 제도죠. 그죠? 제도라기보다는 어떤 규제를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제도라는 것은 권고사항이에요.
그 다음에 유도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함으로써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어떤 권고사항의 개념이야. 어떤 이 뭐 강제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관리라는 것은 이제 돈을 넣어서 사후의 어떤 관리의 방법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내용들을 보면요. 경관관리의 규제 및 제도 해놨습니다. 자, 규제의 내용들은요. 경관관리와 토지 이용 계획, 법적으로 어떠한 제재를 받는 거죠. 미관 및 역사 경관지구에서의 어떤 건축행위, 아시겠죠? 그죠? 역사지구의 건축행위, 어디 500m 이후에 어떤 건축을 한다든지 허가를 내준다든지 전부 다 이거는 규제사항이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경관 요게 관리도 있는데, 그래서 규제의 어떠한 중에서 경관관리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게 경관법에 들어가는 거죠. 그게 이제 경관관리는 경관법 요 안에 규제 안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규제 중에서 경관에 관한 관리에 관한 내용이 또 있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 안에도 경관의 어떤 관리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큰 타이틀이죠, 어찌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미관 및 역사 경관의 건축 행위는요, 지구 단위 계획 안에 들어가는 것은 전부 다 규제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제재를 받는다는 소리죠. 이렇게 법 안에도요, 여러 가지 우리가 경관 이러면요, 사실은 어떤 유도나 어떤 제도에 관한 개념이에요. 뭐라고 그러죠? 제재가 없는 건데, 사실 어떤 법적으로 딱 제재하는 게 있다는 거죠. 경관법에 들어가는 경관관리는 영향평가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들어갑니다. 규제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토지이용계획,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건설종합계획법 안에 들어가는 어떤 토지이용계획에도 경관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당연히 미관하고 경관지구는 우리가 당연히 규제가 들어가겠죠. 지구 단위 계획 안에 들어가는 규제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제도가 나오는데요. 제도 같은 경우도 다소 이 뭐라고 그러죠? 이 규제보다는 조금 약한 의미죠. 그죠? 하긴 하는데 그 안에 맞춰지기만 하면 크게 어떤 제재가 없는, 그래서 얼렁뚱땅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죠? 그래서 그게 보면은 우리가 경관 영향평가 하는데도 약간 경관 영향평가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제도 안에 들어갑니다. 이건 환경영향평가법에 들어가는 방법이고요. 자, 경관 항목이 있습니다. 그죠? 그것도 도시계획의 어떤 심의위탁이나 도시계획의 구역 안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전부 다 우리가 제도 안에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유도 같은 경우는요. 도시 경관 종합 계획을 수립할 때 경관은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경관법과 경관관리에 관한 내용이요, 의외로 범위가 굉장히 많이 적용이 돼 있습니다. 근데 적용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규제이냐 제도이냐에 따라 가지고 그 어떤 법들이 좀 구분이 돼 있죠. 그죠?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법은 조금 강하죠. 강하지만 경관영향평가로 딱 들어가면은 자연이기 때문에 조금 그냥 전문가 입장에서가 아니고 이 경관영향평가에 적용이 들어가지 않고 대체로 건축이나 토목심의위원이 들어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관리가 있습니다. 사업관리 중에 어떤 경관관리는 가로 환경정비. 자, 이것도 경관이죠. 큰 의미의 어떤 자연경관이 있다면, 그 다음에 도시의 어떤 경관도 우리가 경관 사업관리가, 그러니까 돈을 넣어서 정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로 환경정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업관리 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역 역사문화 경관관리 사업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사업관리 돈을 넣어서 이미 사후에 일어난 일, 그러니까 이미 일어난 일을 계속 관리를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그 다음에 좀 여기에 보면 그 지역 역사 문화라든지 이런 관리 사업은요, 농어촌 자연경관 및 생활환경 개선 사업으로서 가로 환경 정비, 도시 환경 가로 환경 정비 이런 것은 같이 그런 법 안에, 그러니까 법 안에 사업 안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우리가 조금
좀 더 큰 포괄되는 범위로 보면요, 경관관리의 기본 계획을 하게 되는데요, 수립을 하게 되는데, 여기 제가 적어놨어요. 수립 주체 누구냐 아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지 돈이 어디서 나오는가를 알아야 우리가 뭘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수립 주체는요, 여기에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을 합니다. 그 다음에 목적은요, 목적까지 알아야 됩니까? 하는데, 아셔야 돼요. 체계적인 경관 관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체계적인 경관 관리. 그래서 어찌 보면은 조금 바뀐다는 소리죠. 한마디로. 그죠? 그래서 몇 년마다 5년 단위로 하는 거죠. 5년 단위로 어떤 의무적으로 기본 계획을 수립합니다. 누가 해요? 주체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데, 시, 도지사, 각각 시의 어떤 계획이나 군의 계획, 이런 것을 하는 거죠. 자, 여기 대상이 참 나와 있네요. 바로 인구 10만 명 이상 초과되는 시와 군, 그래서 시장이나 그 다음에 군수들이 님들이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기본 계획을 해서 이렇게 올리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약간 5년마다 하기 때문에 5년마다 도시의 어떤 변화 사항을 봐서 다시 변화시키는 경우가 많죠. 자, 그 다음에 기본 계획의 내용이 나옵니다. 기본 계획의 내용을 보면요, 방향하고 목표, 뭐 그거는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중점 경관 뭔가, 그죠? 그 다음에 특정 경관 뭔가 라고 생각을 하셔야죠. 자, 이게 너무 뜬구름 잡는 것 같나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도시를 생각을 해보시면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뭐 수원에 사시든 인천에 사시든, 자, 인천은 아무래도 바다, 해안의 어떤 경관이겠죠. 자, 수원은요, 산이라든지 어떤 수원성을 위주로 해서 문화 역사지구에 관한 어떤 경관이겠죠. 자, 여러분이 시장이나 군수라면 무엇을 중점 경관 관리할 것인가? 5년마다 계획을 올려야 되겠죠. 그것이 우리가 경관 관리의 기본 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심의 대상 나와 있고요. 심의 기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도로에 있는 게 많거든요. 산을 파헤쳐서 도로를 낼 때 우리가 이렇게 번면이 생기게 되죠. 그죠? 요즘은요, 그냥 파헤쳐 갖고 내는 게 아니고요, 사실 도로 심의 기준 합니다. 그죠? 경관 관리 심의 해요. 자, 그랬는데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조경기술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조경기술사는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또 웃기는 게 그래서 별로 아는 게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요, 경관의 자원 특성 뿐만이 아니라 규모, 어떤 정도로 파헤쳤는가 봐야 되고요. 자, 도로 같으면요, 노선이 경관의 방향하고 어떻게 되어 있는가, 여러분 이걸 봅니다. 그 다음에 도로의 선형과 구조, 이런 것까지 우리가 경관 관리의 기본 계획 안에 사실은 심의 대상과 심의 기준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 건축물 배치, 그죠? 그 다음에 규모, 형태, 스카이라인 해치는지 꼭 스카이라인만 보는 게 아니죠. 햇빛을 가리는 것도 전부 다 경관의 한 부분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수립 절차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수립 절차는 뭐 제가 그냥 적어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정 경관이 나옵니다. 특정 경관, 아까 조금 전에 했던 것은 계획의 내용이 어떤 건가, 여러분이 한번 꼭 경관법, 경관관리의 기본 계획에 우리가 계획의 내용이 어떤 건가 라는 것은요, 항상 이야기지만 뜨도는 인터넷을 보지 마시고요, 우리가 법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국토교통부 안에 들어가서 경관법, 경관관리에 관한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를 꼭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특정 경관 요소 관리입니다. 자, 특정 경관 요소 관리는요, 외국의 사례 잠깐 하고요, 특정 경관은 다음으로 넘어갈 건데요. 자, 그러면 외국의 사례는 어떤 게 있는가? 그래서 미국하고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독일이 있습니다. 그죠? 독일은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연보호법. 대단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그 독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섭지라든지 자연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래서 자연보호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호 관리하는 개발 정책, 그 다음에 생태학적으로 관리를 어떻게 하는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자연보호법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요, 원체 땅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각각의 어떠한 요소들을 다 관리를 합니다. 정말에서 국가환경정책법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법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각영향평가, 이것은요, 미 공병대에서 해요.
미국 너무 재밌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시각 자원이나 그 다음에 어떤 그 공병대, 그러니까 군대죠. 군대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주민 평가를 한다는 거죠. 너무 어렵죠, 그죠? 그 다음에 시각 자원 관리는인데 그거는 산림청에서 합니다. 근데 각각의 부서가 정해져 있죠. 각각의 부서가 정해져 있다는 거는 그만큼 복잡하고 그 다음에 뭔가가 절차가 복잡한 것 같지만 허점이 있는 것 같죠. 우리나라도 이렇게 경관 관리의 규제와 제도가 이렇게 쪼개져 있고 각각의 관리하는 법이 다르다는 것은 그만큼 이 어려운 것 같지만 실제로는 허점이 너무 많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독일은 자연보호법 하나밖에 없더라고 그랬잖아. 그죠? 자, 그래서 요까지가 경관법과 경관 관리의 내용이고요. 다음 시간은요, 이 경관의 평가를 분석하고 어떤 기법들이 있는가를 가지고 여러분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